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브랜드를 기획하게 됐어요. 르마인 코튼이라는 건조기 시트와 르마인 워시라는 캡슐 세제를 출시를 했는데 저도 브랜드 사업이 처음이에요. 근데 현재 석고방향제 업계 1위인 르마인 베어에 이어서 르마인 코튼까지 출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연달아 두 개를 기획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획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터져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셔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내서 판매까지 하는지, 지금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도매 사이트 가서 타입해서 쪄다 파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는지 그 기획부터 마케팅, 판매, CS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모든 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녀석을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사업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의가 됐건 외식업이 됐건 브랜드 사업이 됐건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획이에요. 어떻게 기획을 하는가, 무엇을 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찾아오는 유튜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어떤 거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팔아야 될까?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함을 해소시켜라. 사용하는 제품 중에 네가 좋았던 제품이 있을 거고 그 좋았던 제품 중에서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만의 불편함을 해소해라. 제가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려요.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마다 모두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키워드가 높았던 것들, 아니면 잘 팔리고 유행하고 트렌드가 올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제품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불편함을 해소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제품을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지?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하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이 마인 알리바바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쓰건 간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영감이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구글 드라이브처럼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부서랑 이쪽 부서랑 이걸 공유하면 될 텐데 공유하는 공간이 없더라. 똑같은 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서로 시간을 낭비하더라. 그래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지?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는 완미족발도 똑같았고요. 르마인 베어, 르마인 코튼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완미족발을 먹을 때 왜 족발은 맨날 무생채랑 새우젓이랑 쌈장이랑만 먹어야 되지? 고급스러운 다이닝에서 나오는 명란 쌈장도 좋아하고 파김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게 초밥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라도 방식으로 파숙지에 말아 먹을 수도 있잖아. 저는 단순히 이런 방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아쉽다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집에서 세탁기와 건조기 돌리는 건 저의 역할이거든요. 세탁기를 돌릴 때 세탁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죠. 그런데 섬유 유연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고 난 다음 또 건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건조기에 넣고 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건조기에 뜨거운 열로 다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건조기 시트라는 걸 썼어요. 근데 건조기 시트를 아무리 넣어도요 향이 나질 않는 거예요. 건조기 시트 들어갔다 나오면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건조기 시트들은 메말라 있지?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붙이고 난 다음에도 에센스가 흥건해서 온몸에 다 바르잖아요. 근데 왜 건조기 시트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마스크팩 에센스처럼 향을 가득 넣어서 건조기 시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도 은은한 향이 일주일 내내 갈 수는 없을까? 왜 그렇게 못 만들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제품을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생산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음료수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건조기 시트도 그렇고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제품들은 유통원과 판매원이 정해져 있어요. 유통원은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그리고 제조원은 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일전에 화장품도 한번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대다수의 화장품들이 한 4개 회사에서 전부 만들어지더라고요. 좋았던 화장품이 있으면 그 뒤에 제조원을 보고 그 회사에 전화만 하면 일이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생산이 가능한지, 이렇게 에센스처럼 흥건하게 향료를 넣을 수는 없나? 그때부터 이제 레퍼런스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노가다의 시작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조기 시트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중에 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베스트 30위 안에 있는 모든 화장품들은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들을 보고 화장품들의 제조원에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 레퍼런스를 사용해보고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놓고 이제 믹스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재가 아니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을 보고 믹스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 개선할 점들을 찾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검색과 전화입니다. 이게 정말 노가다입니다. 저희가 르마인 코튼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요 건조기 시트를 만드는 공장들에 전화를 합니다. 다 돌아오는
돌아온 대답이 그거예요. 왜 건조기 시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엔 그런 건조기 시트 없는데? 돌아온 대답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분들도 업체를 따면 좋지만 생각보다 퉁명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술 없는데? 아니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향료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기술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만들자는 회사도 없어요. 저희는 못합니다 하고 끊어요. 그럼 정말 많이 전화를 돌려서요. 여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계속 전화를 돌려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 멀리 경상도에 있는 공장이 섭외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와도 미팅을 정말 수없이 했어요. 왜냐면 그분도 처음 해보는 기술인 거야.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분들이 할 때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최소 수량을 정해야 돼요. 최소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게 최소 수량 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초반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개를 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돈도 들어갈 거고 이걸 팔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재고로 또 하나질 거고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거 못 파는 일은 없다. 이게 만약에 재고가 되면 원가에 다 던져버리면 된다. 시장에 원가로 다 던져버리면 설마 이거 내가 못 팔겠나.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의는 해야죠. 저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수량을 좀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최소 수량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 단가를 놓고요. 우리 단가는 기술에 맞춰서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대략적인 기준을 이쪽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노가다 작업이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르마인 코튼 2브랜드뿐이 아니라 새로운 3브랜드, 4브랜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 시간을 걸리는 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산 가능한 공장을 찾아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낼 건지 이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본질에 대한 재정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팔려면 마케팅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단가에서 상대방들을 압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뛰어난 마케팅 능력이 있거나 압도적인 물량으로 단가 싸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 차별성, 슬로건이라는 걸 항상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 판매하는 건 뭘까?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자.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남들은 가맹점을 늘리고 외식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본사와 소비자와 점주님 이 세 사람의 욕심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세 고객의 욕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했고요. 정책 지도사라는 일을 하면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본질에 대한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슬로건으로 만들어냅니다. 완미족발의 슬로건을 따지자면 세계 최초 뽀뽀 오마카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슬로건. 제가 건조기 시트? 건조기 시트계의 샤넬. 향기 폭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슬로건,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내야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팔고 싶어요. 어렵다고요. 대표님들만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서적에 차별성 없이 물건을 팔아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나 지금 한 달에 300도 못 버는데 그냥 500 벌고 싶어서 이거 하는데 무슨 아이덴티티를 만드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가다는 노가다대로 있는 대로 뛰지만 시장에서는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지금 제일 어이없는 게 중국에서 모사입회와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롱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롱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이덴티티가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른 더 싼 경쟁력이 들어오면 지는 거고 신제품이 나오면 또 지는 거고 매일 뭔가를 싸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지만 브랜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브랜드는 이 브랜드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한다면 이 차별성을 명확히 만들어내야죠. 아니면 똑같은 제품을 판다 하더라도요 다른 방식의 슬로건을 내세워야죠. 우리는 무언가는 다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끌리는 제품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색무취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요.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몇천 개가 똑같이 뜨고 있어. 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테스트의 단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제품을 테스트해야죠. 타입이건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제품이건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도 샘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향기였거든요. 향기니까 거기서 샘플을 계속 보내준단 말이에요. 맡아도 이게 향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선호하는 향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향의 종류가요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추려서 보내주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이 레퍼런스를 할 때 시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뽑아서 저희는 이런 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항상 샘플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도 샘플을 보내주지만 우리가 이 생산 가능을 이야기할 때도 보내줄 수 있는 샘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롤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롤모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내준다 하더라도요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르마인 코튼이 향이었기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 맡아보고 이거 맡아보고 몇 개 맡아보면 후각이 마비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좋아. 여기서 골라내야 돼.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건 똑같습니다. 저희가 르마인 베어 처음에 만들 때도요 정말 샘플 테스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섞으니까 기포도 있고요 옷의 디테일한 퀄리티, 완성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 타겟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마케팅 포인트를, 소구 포인트를 잡기가 정말 좋아요. 여기서 소구 포인트를 잡고 가지만 타겟을 잡으면서 소구 포인트를 또 한 번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순했어요. 젊은 가정주부들.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불만이 있었던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나처럼 향기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돈 주고 시트 사서 쓰는데 냄새가 아무것도
맛도 안 나. 이게 뭐야? 심지어는 옷에 끈적함도 묻어. 저는 지금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는 안전에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나는 더불어서 안전까지 갖고 가자.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써야 되니까. 우리 애한테 내가 나쁜 걸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단가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걸 쓰자. 많은 건조기 시트들 보면 막 유해물질 23종 제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독일 피부과학 연구소 더마테스트의 최고 등급을 획득을 했거든요. 정말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전까지 우리는 끌고 가자. 타겟은 그럼 명확해졌어. 우리는 이거를 돌리는 사람을 타겟을 잡지만 이 중에서도 여자들, 가정주부들을 타겟으로 삼자.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매를 하지 못하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걸 판매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여기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스타가 있었죠. 유튜버 뭐 아무리 한물 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영상을 기획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상을 기획해서 나만의 광고를 만들자. 제가 지금까지 세일즈랩이라는 교육회사, 그 다음에 정책 지도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완미족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르마인 코튼, 르마인 베어를 하면서 한 번도 광고를 외주준 적이 없거든요. 광고 기획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실패하는 광고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 광고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기획하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광고 영상, 마케팅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가 마케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를 안 깔 수 없겠죠. 어떻게 블로그 체험담 없이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검색 엔진의 거의 70% 이상을 네이버가 잡고 있는데 당연히 블로그는 깔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요번에 하면서 공구를 한번 진행해보자, 공구 진행도 해보자, 이렇게 저의 판매 채널들을 잡았습니다. 여기 맘카페도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맘카페에 엄마들이 많으니까 내 타겟군들이 많은 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와 인스타, 블로그, 공구진행, 맘카페,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을 기획해서 메타 광고와 유튜브 광고로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6가지 채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는 지금 탈락이 됐어요. 제가 이제 공구라는 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공구를 위해 탄생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시중가가 10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원래 자체를 5만 원에 팔라 했었어. 근데 시중가를 엄청 높여놓는 거예요. 네이버 자체에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는 10만 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소비자한테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7만 원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만 원에서 또 셀럽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죠. 특히나 A급으로 갈수록 진짜 수수료를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구는 진행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브랜드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매번 공구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브랜드야?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이 필요할 때 네이버로 검색해서는 아무도 안 사지. 누가 10만 원에 사겠어요?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공구는 진행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면 공구를 해서 굳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자. 어떤 분들은 제가 인플루언서니까 그래도 너 유튜브 20년 만이고 인스타 4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잖아, 나름 판매를 잘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 유튜브요 날라갔어요. 하도 사기꾼이네 어쩌니 뭐 뻑하면 뭐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2년 전에 한번 제가 크게 한번 저격을 맞으면서, 그때 제가 해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명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죠. 한번 저격이 맞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는 분들은 10% 미만이죠.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와요. 만해도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인플루언서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잘 되는 건 항상 여기서 잘 터졌었어요. 광고 영상을 기획하는 게 잘 터졌었어요. 그리고 블로그 세부 키워드부터 잡는 거. 항상 사람들이 대형 키워드를 잡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세부 키워드부터 찬찬히 잡으면서 갑니다. 건조기 시트가 지금 한 달에 검색량이요 3만 몇천 나오고, 건조기 시트 추천이 6천 몇 회, 건조기 섬유유연제 4천 몇 회, 건조기 섬유유연제 시트 2천 몇 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그럼 작은 것부터 작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키워드를 많이 잡아서 건조기 시트만 쳐도 지금 네이버 광고를 제외하고는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세부 키워드부터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저희도 세부 키워드부터 잡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키워드 도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방식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팔든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었어요.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영상기획, 블로그. 결국에는 이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블로그와 영상기획, 이 두 가지를 최고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싹 지울게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해야 될 일은 디자인을 뽑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노가다죠. 정말 머리 깨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를 보고 참고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레퍼런스를 딱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 좋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할 때 머리가 왜 쪼개지냐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자사몰. 근데 자사몰 안 만드실 분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사몰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또 박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담는 박스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안에 저희는 낮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향을 유지할 수 있게. 물티슈처럼 들어가면 향이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 포장에 대한 디자인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만 떨렁 보낼 수 있어요? 또 뭐라도 하나 써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의 스토리, 그 다음에 고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인사, 이런 것도 다 촬영해야 돼요.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에 쓸 영상 촬영,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또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모델분들, 여성 모델이랑 아이 모델을 샀었는데 모델분들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모델분들 페이를 한번 찍을 때 3시간 정도
정도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모델들을 사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레이드 스위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 스위티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제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저희 브랜드 스토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조기 시트는 6g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21g, 18g도 아닌 23g, 25g도 아닌 일주일 내내 내 옷에서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건 21g의 향료를 농도 80%로 넣었을 때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르마인 코튼도 잘 부탁드립니다. 엽서나 스티커도 디자인을 해야죠. 정말 디자인할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상세 페이지 할 때 정말 머리 깨집니다.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줄 몰라서 이것도 이제 크몬 같은 데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진짜 내일처럼 해주지 않거든요. 폰트 정해주세요. 제목은 어떤 폰트로 할 거고요. 이 안에 달락달락 내용들은 어떤 폰트로 할 거고요.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이거 사람 막 미치게 만들어요. 내가 폰트가 뭔 줄 알아. 폰트 하나씩 다 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레퍼런스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요런 폰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진 배치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없이 하시려면은 진짜 머리 깨집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또 쇼핑백도 만들어야 되죠. 선물하고 담아가고 해야 되니까 쇼핑백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여덟, 아홉까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할 때 또 제일 머리 아픈 게 최소 수량. 이놈의 최소 수량과 단가 정말 머리 아프게 합니다. 이 작업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해요. 하지만 이 머리 아픈 작업들을 하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머리 아픈 걸 해내야 성장한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나는 남들이 못해낸 걸 해낸다. 대한민국에 많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 많지만 저희도 이번에 브랜드로 성장이 됐잖아요. 단순히 사입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머리는 깨지고 미칠 것 같았지만 그 허들을 넘어갔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때 진짜 머리 아프다고 때려칠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부터는 보관과 배송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보관이랑 배송은 3PL. 저희가 아는 3PL가 직접 배송이 있습니다. 직접 배송은 내 사무실에서 소분화해서 완제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제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소분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소분화를 해서 택배를 싸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나 우리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3PL 저희처럼 창고에 맡겨서 저희는 물량도 많고요. 나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3PL을 합니다. 근데 이제 3PL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담이 있죠. 내 노동력을 갈아 넣을 거냐 아니면 3PL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브랜드가 아니라 초반에 타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피가 작다면 직접 배송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3PL 단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엔 내 노동력 갈아놓고 나중에 이거 많아지면 사람들 쓰고 하는 것보다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걸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는 단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초반에 금액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게 개당 나갈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제품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르마인베어 같은 경우는 3,000원 내외 쪽을 했었어요. 몇 개 나가는 거에 따라 또 다르고 어쨌든 직접 배송보다는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3PL을 선택을 했고요. 9번째 제일 중요한 원가 계산이죠. 그리고 이때쯤이면 제품이 나올 거예요. 제품에 대한 원가가 나옵니다. 단가가 딱 나와요. 단가가 나오면 여기에 플러스로 3PL에 대한 것도 있고 CS 내가 CS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써서 CS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단가, 3PL, CS, 부대 비용, 포장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투자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원가 계산을 정말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원가를 만들 건지 그다음에 시장가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도 시장가라는 것도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가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조기 시트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본인 집에 가서 건조기 시트 꾹 짜보세요. 단 한 방울의 향료라 나오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건조기 시트 원가 들으시면 정말 기절하실 겁니다. 저희 같은 제품이 탄생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원가 싸움 때문이었어요.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원가를 줄이는데 퀄리티가 올라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조기 시트는 원가가 정말 낮습니다. 저렴한 향료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향의 원액 자체를 희석을 엄청 해버려요. 우리가 그걸 뜯었을 때만 향이 날 수 있고 그 정도의 향료를 맞추거든요. 저희는 원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박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원가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건조기 시트의 한 3배수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가가 비쌌기 때문에 계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원가 대비 수익률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광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무실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원가는 진짜 잘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마진율을 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이걸 진입시키자.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거였어요. 저희가 이걸 할 때 원가를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품 퀄리티를 낮추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와는 정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제 제품이라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시트랑 다른 시트랑 공장이든지 어디 보내보세요. 얼마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이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조기 시트 중에 원가는 저희가 가장 높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퀄리티에 집중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가 써야 되니까. 돈 얼마 좀 더 주더라도 안전하고 옷 입었을 때마다 기분 좋은 향 나고 싶어. 꿉꿉한 냄새 맡고 싶지 않아. 그래서 원가랑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은 아무래도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 단가를 낮출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거기서 생산 설비도 더 들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량도 저희가 10,000개라는 엄청난 수량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최소 수량할 때 3,000개 수량을 협의를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기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럼 10,000개, 이 제품 하나만 10,000개,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까지 해서 19,000개 이 정도로 저희가 생산을 했는데 한 2만 개를 생산을 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한 달에 5만 개 이상을 생산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진짜 많이 판매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저렴한 단가로 맞춰서 다운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진짜 마진율 줄인 겁니다. 지금 건조기 시트 시장에서 저희처럼 높은 원가에 이 정도 가격에 파는 제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굴 걸고 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 거예요. 이 마진율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마진율 적게 먹고 시장에 진입시키자가 최종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진입을 시키면 건조기 시트랑 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다른 데로 제품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장은 힘들지라도 일단은 시장에 진입시키자. 그래서 마진율을 줄이고 시장에 진입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원가 계산을 했어요. 대표님들 원가 계산할 때 이런 거 다 계산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제품 원가 100원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300원에 팔면 많이 남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할 거고 어떻게 진입을 시킬 거고 시장가가 어떻게 돼 있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고. 왜냐면 10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무실 비용 고정 비용 빼고도 요 정도만 팔면 그래도 적자는 면하겠다, 내가 최소 이 정도는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그 수량을 가지셔서 최소 수량을 가지고 내가 요 정도는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적자는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요 정도 가격에 팔아보자. 요 정도가 시장가랑 적정하고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가를 정했으면 마케팅으로 가야죠. 어떻게 팔 것인가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단가. 지금 메타 광고를 돌리면 클릭당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주변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되고,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거기 들어가셔도 광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클릭률이 한 이 정도 나오겠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냥 이 광고 단가를 계산하기보다 빠르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보셔야 되는데, 로아스라고 해서 메타 광고를 돌리면 이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최소한 3.0 이상 잡고 있습니다. 10,000원을 광고를 태웠으면 30,000원의 구매 전환이 나와야 된다, 최소를. 그리고 저희는 3% 안 보고 거의 4%까지는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로아스도 꼼꼼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결국 광고 대비 노출률이랑 구매 전환이거든요. 광고 단가와 노출률, 구매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개 싸움이에요, 메타의 싸움은. 근데 메타의 광고는 아직까지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로아스만 돌려보면서 이 로아스만 잘 조정하시면 돼요. 로아스가 1, 2, 3 미만이다 그러면 그 광고는 잘못된 광고예요. 없애버리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0 이상 나오는 걸 무조건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우리 제품에 자신 있으니까 PPL도 한번 넣어보자. 유튜브랑 공중파 PPL도 한번 넣어보자. 우리 제품 한번 써보면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수백 번의 테스트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건조기 시트랑 압도적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PL로 1억을 태우기로 했어요. TV 공중파에 아직까지 건조기 시트가 나온 적이 없다.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르마엔베어라는 성공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매달 1억 5천씩 르마엔베어에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 한번 공중파에 우리 한번 1억 태워보자.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거 잡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기획 광고 플러스 블로그, 저희는 PPL, 그리고 아까 얘기한 메타 광고. 그럼 뭐 끝난 거죠.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쿠폰, 런칭 할인, 쿠폰. 처음에는 시장에 진입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진입을 해서 남들이 21g이라는 농도와 기술,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카피가 가능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대기업에서 못 해낸 걸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분명히 이걸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에서 우리 걸 따라 했을 때 역시 쟤네 거 짝퉁이야 라고 할 수 있게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자 해서 쿠폰도 좀 많이 쏘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건 한번 경험을 해본 게 완미족발도 그랬고 르마인베어도 똑같았어요. 18점 반상, 세계 최초 오마카세 이렇게 하니까 뭐 세계 최고 오마카세부터 해서 18점 반상 이런 음식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결국 짝퉁이 되더라고요. 여기 완미 짝퉁이네? 르마인베어 곰돌이를 보면서 이거 르마인베어 짝퉁이네? 저한테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짝퉁이 돼버리는 상품을 사람들은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g도 가장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자 해서 TV PPL까지 이렇게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마지막 최종 테스트.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걸 최종이랑 또 달라요. 저희가 이 안에서 수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테스트에서 한 번에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저희는 처음에 9,000개를 맞췄다 했잖아요. 9,000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16,000개인가 19,000개인가 제작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9,000개였거든요. 최소 수량. 눈물을 머금고 다 폐기했어요. 이때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최종 테스트까지 하는데 걸린 기간이 5개월 정도였어요. 5개월. 왜냐면 단순 사입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말씀했지만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걸 해보니까 2달이면 돼요. 다른 제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진짜 신기술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2달이면은, 왜냐면 허가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2-3달에 저희는 지금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2달에서 3달 정도면 한 제품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진짜 빨라야 2달이고 노멀하게 3달 정도 잡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5개월을 준비했거든요. 9,000개 폐기. 왔는데 향이 안 나.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 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농도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램수가 아니라 농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농도에 대한 것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조기 시트에 들어가는 게 6g, 저희가 21g, 그러면 3.5배수 차이 정도 될 것 같잖아요. 농도까지 따지기 때문에 10몇 배수가 차이가 나요. 왜냐면 대다수의 우리나라 건조기 시트는 25%밖에 쓰지 않습니다. 75%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단가를 싸게 하고 마케팅으로 이걸 많이 팔아야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차피 건조기 시트는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옷에서 꿉꿉한 냄새 엄청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써야 되는 게 건조기 시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기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2장, 3장, 4장 써라, 이렇게
지금 뒤에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농도까지 저희는 80%예요. 저희는 20%밖에 희석을 안 해요. 100% 다 써도 되는데 100%까지 쓰면 너무 진해져서 약간 지나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80%에 21g을 택했는데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데 또 한 2개월 가까이 잡아먹었어요. 폐기하고 또 허가 다시 내고 하니라고. 그래서 최종 테스트도 진짜 상세하게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이때 안 되시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결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래도 제 얼굴 걸고 하는 사업인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나가서 말장난을 하고 싶지 않았고 진정성 있게 좋은 제품이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이거 9,000개 팔려면 금방 팔거든요. 지금 판매량이 하루에 몇백만 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면 금방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인들도 뿌리고 블로그 체험단도 뿌리고 하면 근데 블로그 체험단도 나중에 우리 고객이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속이지 말자 해서 손에 막심이 왔습니다. 이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와 이때 생각만 하면 진짜 이 생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최종 테스트를 하고 12번 판매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토스, 카페를 이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 페북 다양한 채널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넣어야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채널들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토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채널이고 쿠팡도 저희는 지금은 이제 입점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 자사몰에서 많이 팔아요.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좀 싸기 때문에 광고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토스보다는 아직은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인스타 영상을 통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 입점하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CS 고객들은 계속 어떻게든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수정 보완 재실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고객들 클레임만 걸리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르마앤베어도 진짜 많이 준비했다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CS가 꼬이는 거예요. 만드시는 분한테 맡겼더니 만드시는 분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전화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고 저희도 막 중간에서 미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르마앤베어 같은 경우는 완전 공장 체제로 돌입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런 CS 여기서 수정 보완은 없을 수 없다. 이렇게 한 텀이 쫙 돌아가시면 하나의 상품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뿐이 아니라 물건을 사입해와서 도매로 떼와서 아니면 해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도 팔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은 거의 다 똑같이 거칩니다. 어디서 누가 디자인해주고 알아서 팔아주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로 머리 아픈 작업인데 저는 이거 꼭 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한 번만 해내면 결국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기획, 질문, 왜, 불만을 해소해라. 그 다음에 2번 내가 때울 수 있는지 아니면 생산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3번 본질의 재정의. 4번 테스트. 5번 타겟. 6번 경쟁력. 판매 채널. 그 다음에 7번 디자인. 그 다음에 8번 보관. 9번 원가 계산. 원가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원가 계산 잘못하면 진짜 이거 막 갑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11번 최종 테스트. 12번 CS 판매 시작. 제가 생각할 때는 요 12가지 단계를 넘어가시면 대표님들은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못하니까요. 제가 이거 알려드린 대로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르마인 코튼과 르마인 워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안 대장이 저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진짜 저렇게 만들어낸 거구나.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있구나. 뭔가 경쟁력이 있구나. 차별성이 있구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르마인 코튼과 르마인 워시 시장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대표님들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 따라서 구매해 주시면 시장가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많이 쟁여 놓으세요. 어차피 만족 안 하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을 쓰고 만족 안 할 수는 없어요. 향이 아무리 주관적인 거지만 대중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일주일 내에 많이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더 좋은 제품으로 대표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대표님들도 대표님들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